마이크는 안 켰네. 이거 설명 어제 한 거 다시 하는데 요거 추가될 거야. 요거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저거 풀라고 했어요. 마이크 안 킨 채로. 알았죠? 풀어보세요. 녹화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네, 연습 문제 16-2번이요. 얘들아, 외심을 구하래, 외심. 외심이 뭐야? 그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삼각형에는 4개의 심들이 존재해요. 옛날에는 오심이라 그랬죠. 요새는 방심이라는 녀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방심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는데 방심이 사라져가지고 첫 번째는 무게중심.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를 찾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무게중심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에서. 어떻게 그리면 된다? 중자가 포인트를 그렸지?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어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거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물론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는 다음에 얘기하고 2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이제 수심입니다. 수심. 물의 깊이가 아니고요. 숫자가 포인트예요. 가연아,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했지? 그림.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수선. 수직인 선들의 교점이 바로 수심입니다. 자, 근데 너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수심이라는 놈은 사실 고등부가 돼도 명칭을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설명은 하지, 문제에서. 각 대변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은, 대변을 향해 그은 수선들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낼 수 있어요. 알았죠? 이름을 아세요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좌표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가져야 돼? 말 그대로 2개만 찾아서 교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수직이 되면서 얘랑 수직이 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어느 단원? 직선 단원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얘는 평면. 알았죠? 미리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내심과 외심이야.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기억을 해두세요. 내심은 어떻게 그리고 외심은 어떻게 그릴래, 얘들아? 내심은 이걸로 갈까? 내심은 어떻게 그린다? 반드시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내가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라고 했죠. 어떻게 그림을 기억하냐면 직각이나 둔각 아무나 좋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 번만 직접 그려봐. 각이등분선 한번 그려볼까?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수직이등분선 한번 그려볼까?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각이등분선은 무조건 안쪽으로 가. 이게 내심이야. 근데 수직이등분선은 빗변이라던가 외부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외심이에요. 알았죠? 수직이등분선이 외심.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도 한 얘기인데 외심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것도 큰 힌트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래? 외심은 지금 나옵니다. 평면. 내심은요? 언제 나오게? 내심은 언제 나오게? 그래. 직선에서 나와요. 자, 외심은 어떻게 구하게 그래서? 외심은 거리를 이용합니다. 무슨 거리?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힌트로. 그거 쓰면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외심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 다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두면 돼. 그게 이 외심 구하는 방법이에요. 내심은 어떻게 구하게? 내심의 특징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외심의 특징이 오는 거지. 반지름과 같아지는 것처럼 얘도 반지름 같아지면 돼. 이게 뭐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같다. 아, 점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평면에서 2개, 직선에서 2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녀석은 외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자, 구하는 방법은 일단 2가지. 직각일까 아닐까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직각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 외심을 구하려면. 그러면 뭐부터? 일단 A, B, B, C, CA부터 찾고 가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알았죠? 직각일 때랑 아닐 때랑 풀이가 달라지거든. AB의 길이 뭐예요? 루트 49 플러스 1. 루트 50이다, 그지? BC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9 플러스 1. 루트 10이다, 그치? CA의 길이 얼마예요? 16 더하기 4. 루트 20이다, 그치? 제곱해서 더해보면은 나와 안 나와, 빗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갔어? 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외심의 좌표를 뭐 쓸까? A, B로 할까? 그리고 나서 P라고 일단 부를게요. I라고 부를까? O라고 하자. 자, 그럼 뭐야? 너희들은 AO, BO, CO를 풀러가면 돼.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선분의 길이 같다. 길이 구하니? 아니지. 뭐 한다 그랬어? 미리 제곱해놓고 가자. 그래서 AO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6-a제곱에 플러스 b-1의 제곱. 두 번째 BO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에 b-2의 제곱. CO의 제곱. a-2의 제곱에 b-3의 제곱. 그때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답이에요. 그때 1번 풀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져서 a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 알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연립하시면 돼요. 2번은 생략할게요. 뺀지름은 뭐 AO 자체가 반지름이니까 BO든 CO든 방금 구한 거 그냥 구하기만 하면 반지름이지 뭐.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쉽죠? 외심.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거 잠깐 패스. 누구? 요거 잠깐 하고 올게. 무게중심. 오케이? 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무게중심 어딨니? 요거지. 자, 저기 누구냐? 서준아?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면 돼? X좌표를 다 더합니다. 얼마예요? 3이요? 3이네. 그리고 그 3을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서 1, 블라블라 나온다. 그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 두 번째로 거꾸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주고 A를 구하라고 해도 쉽죠?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는 더하기만 했을 때는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X좌표끼리 하나, 둘 더했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거 쉽게 갈 수 있겠지. 미수의 방향이 미수가 주어진 게 바뀌더라도 무게중심을 미수로 두고 구하세요든 무게중심을 주고 꼭지점의 좌표를 미수로 두고 구하세요든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A, B, C가 있어. 아, 뭐 이상한 짓 하네?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자. 자, 요겁니다. 16-13번 답 구해봐요. 시간은 딱 10초입니다. (16-13번) 됐죠? 답 나오죠? 뭐야? A, B, C의 A, B, C의 세 변에 대해서 각 세 변의 중점은 다른 말로 1대1 내분. AB도 내분 1대1, BC도 내분 1대1로, CA도 1대1로 내분. 한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묻는 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묻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X좌표 다 더해서 6, 3으로 나눠서 2, Y좌표 다 더해서 얼마야? 12, 3으로 나눠서 4, 2,4가 답이겠지. 맞지? 자, 그때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비율이 달라지면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P도 구하고 내분, Q도 구하고 내분, R도 구해서 내분, 세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 근데 너무나도 대놓고 AB를 1대2, BC를 2대3, CA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QR을 할 때 이렇게 주겠냐? 그것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다르게 주진 않겠지. 그럼 학교 시험에 가끔씩 페이크로 뭐가 나오냐면 있잖아. 만약에 중점이 아니라 지금 이게 다른 말로 이거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B를 만약에 바꿨다 치자. 그래도 답은 똑같지. 맞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냐면 이걸 이렇게 줘버립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장난을 쳐. 어디 갔어? 요거 A, B, B, C, CA 바람개비라고 해야 되나? 풍차 방향을 해야 되나?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A, B, B, C, CA 해야 되는데 A, B, B, C, A, C로 줘버리는 바람에 쓰면 안 되는데 애들은 쓰지. 그치? 그런 문제를 바뀌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선생? 방법이 없다 그랬지. 어떻게? A, B를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다시 찾아. B, C를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 CA가 아니라 A, C를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또 찾아. 그 점 PQR을 다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무게중심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A, B, C와 PQR의 무게중심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이거 AC로 바뀌면. 알았죠? 그거 하나는 좀 조심하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녀석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세요. 요거 시간 드릴게요. 요 초록 색깔 있지? 방금 저거 A, B, B, C, C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은 왜 DEF를 가지고 무게중심 잡은 거랑 ABC의 무게중심이랑 같은지 증명해 보세요. 두 번째, 무게중심의 좌표가 여기 안 썼는데 어제 쓴 거. 왜 3분의 X좌표들의 합, Y좌표도 3분의 Y좌표들의 합인지 그것도 증명해 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연습장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3분의 블라블라, 3분의 블라블라, 3분의 블라블라가 나오냐면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너네 무게중심의 특징 알잖아. 그리고 그리는 법 알잖아. 아까 설명 다 했잖아. 일단 중선들의 교점이다 보니 하나의 중선 위에 있을 거야. 이건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너네 알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 몇 대 몇? 몇 대 몇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 몇 대 몇? 2대1 또는 1대2 맞죠? 여기다 여기. 그래서 너희들은 만약에 여기 점의 좌표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괜히 증명하려고 했다. 의미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요놈 찾을 수 있지. 둘이 뭐니까 중점. 음, 음. 2를 어디다 붙여? 요거다 그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요놈은 2대 1 내분점이죠. 그게 무게중심이죠. 2대 1 내분점입니다. 뭐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자, 2대 1 내분점. 누구와 누구를? 얘를 2대 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2대 1이니까 여기가 끝점. 끝점? 끝점. 시작점. 문제 어때? x1, 2, 3의 합, 분모 3. y좌표 똑같으니까 생각해도 되겠죠. 요거는 저 그림으로 어떻게 방향 잡는지만 잘 알면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쓰거나 뭐 할 것까지는 없을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괜히 낸 것 같아. 지금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게 아닌데. 요 녀석. 이거는 어떻게 잡아보면 돼? 요점의 좌표 찾아봐. 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여기는 m 더하기 n분의 mx3 더하기 mx2. 여기는 m 더하기 n분의 mx3 아니지 mx1, nx2, nx3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세 개 다 더해서 2로 나눠보면은 원래 무게중심이 똑같이 나와요. 그냥 단순 노가다 문제였어. 괜히 하라고 한 것 같아. 어렵진 않아. 하면 돼 그냥. 공식 쓰면 돼. 알았죠? 패스할게요 얘는. 요거 기억하세요. 증명 학교 시험에 가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뭐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누구 남았냐면 가계등문선 가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연습 문제 있겠다. 없어. 진짜 맨날 없네. 다시 돌아가. 있을 거야. 어제 봤는데. 여기 있다. 자, 기본 문제 16-7번 갈게요. 자, 거기 들어봐요. 세점 ABC에 대하여 세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가계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자,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A, B, C. A는 1,5,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는 5,2. 이 녀석을 가지고 A의 이등분선 등장했다, 그치? 보이네. 누가 보여? 우리 성범이 보인다, 그지? 그리운 성범이. 오징어 등장했어요. 너 뭐하니, 그거 가지고? 벌을 했더니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자, 어쨌든 딱 보자마자 보이죠? 그리고 나서 뭐 찾으래?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D의 좌표를 찾아주세요지. 그때 오징어 그림이 딱 보이면 바로 시작해야지. 이거 길이 가자. X좌표 5, Y좌표 빼보면 12. 52, 13. 두 번째 AC X좌표 빼보면 4, Y좌표 빼보면 3. 3대 4대 5. 그럼 D는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놈인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내분 공식 쓰면 끝. 그래서 이 오징어 공식은 요 길이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은. 오케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아예. 점의 좌표 줘서. 그래서 요 녀석을 그 길이 B를 가지고 푸는 문제. 내분점으로 바뀔 거예요. 알았죠?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서 뭐 딱히 더 설명할 거는 없어.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요거 가자. 자, 얘는 딱히 뭐 한 줄로 쓰거나 이러는 건 아니야. 이거 칠판 가득 필요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오늘 10분 만에 어떻게 다 하지? 자, 뭐가 남았냐면
거리에 합의 최소가 있어요. 거리에 제곱의 합의 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거리의 차이 최대 했지? 했니?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거든. 안 했니? 기억 안 나니? 차이 최대. 블랙라벨 뭐 일품에서부터 등장할 거야. 뭐 이런 말 하면서 했는데. 안 했나? 아, 뾰족해. 아파. 안 했나 보네. 일단 패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임의의 전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두 번째, 직선 위의 전피. 거리의 제곱의 합도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오늘은 증명보다는 그냥 문제 풀기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임의의 전피. 두 번째, 직선 위의 전피.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왜 그런지 보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쪽으로 갈게요.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 임의의 전피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내가 주는 식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A의 좌표를 줘. B의 좌표를 줘. 임의의 전피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AP와 BP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 최소 값을 찾아볼래? 이겁니다. 답은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 이거 길이가 가장 짧아진 경우 찾아보래. P를 아무리 움직여봐야 이렇게 꺾입니다. 안 꺾이게 한 게 가장 짧잖아. 그래서 이게 가장 짧아지고 P의 위치는 못 구해요. 이 빨간색 선분 위에 어디에 있든 최소값이라서. 그럼 P의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AB, AP, BP의 최소값만 물어보고 답은 AB 하고 끝날 겁니다. 그때 실제 문제의 생김새는 루트로 나와. 식으로 나와.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답은 보자마자 이거 5 나와야 돼. 보자마자가 아니라. 오케이? 뭐냐면 이거 자체를 임의의 점 x, y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야. 이 루트에 대한 제곱 들어가 있는 식을 임의의 점 x, y로부터 3, 0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인데 x, y가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5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직선 위의 전피는 이거는 지금 이 평면 좌표나 직선 단원보다 저기 도형이 이동 단원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수학상 마지막 날 했던 거 생각해봐. 거기서 나오던 녀석이야. 어떤 녀석?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어떤 직선, 보통 이번 단원에서는 X축으로 많이 줄 겁니다. X축이 있어요. 그 위에 돌아다니는 전피가 있어. 막 왔다리 갔다리 한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그때 거리의 합의 가장 짧아진 경우를 찾아보세요. 결국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건 일직선이야. 근데 이거 무조건 꺾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일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일직선을 만들어지도록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다시 만들지. 그 방법이 뭐다? A, B 둘 중 한 놈을 대칭 이동시키세요. 누구에 대해서?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그럼 지금 너희들은 원래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학교 때 몇 가지 해봤던 좌표평면 고작 그 몇 가지만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X축 대칭 정도밖에 못해서 X축이에요 항상. 근데 도형 이동을 배우고 나면 이 P가 돌아다니는 직선 자체가 막 2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때도 풀 수 있어야 돼. 어쨌든 A와 B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점을 내가 B'이라고 잡아보면 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보면 이거 닮음이지. 아니 뭐래 합동이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P, BP의 합 중에 BP라는 길이를 B'의 P로 바꾸면 되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꺾이지 않게 일직선을 만들면 길이 똑같겠지. 쓱 이렇게 푸는 거. 평면좌표에도 나오지만 어디서 주로 나온다?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나온다. 결국 넘겨서 일직선을 펴는 거. 알았죠? 알았죠? 그런 겁니다. 다음 마지막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오늘 마지막인데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이거는 첫 번째 임의의 점인데 게 중요해요. 자, 중요한 걸로 따지자 치면은 얘도 많이 나오는데 쉬워서 얘가 좀 중요하고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뭐 무조건 나오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도형 이동으로 가면 좀 어려워지고 얘는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또 많이 나오거든. 자, 기억나나? 첫 번째 AP의 제곱, BP의 제곱 의 최소값 찾기. 외우세요. P는 뭡니다? AB의 중점. 끝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AB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그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우세요. 값을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P를 외워서 대입하듯이 푸세요. P는 어디다? ABC의 뭐야 왜래?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기억나요? 참고로 수학의 정석이 있다. 증명하세요는 아닌데 연습 문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디 있을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 뭐야? P는 그냥 OAB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럼 그때 최소값은요? 무게중심의 값을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 제곱 구하고 거리 제곱 구하고 거리 제곱 구하면 답이에요. 그냥 외우고 시작하세요. 이거는 알았죠? 그런데 직선에 있는 점 P다. 얘는 따로 연습을 해둬야 돼. 이거 연습해두면은 요 놈의 증명이 같이 외워지는 겁니다. 얘는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라면 얘는 식을 풀어서 외워둔 거예요. 그 식을 푸는 방법은 동일해. 뭘 이용하는 거다?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X축이라고 하면 A, 0 Y축이라고 하면은 0,A Y는 X 위다 하면은 A, A Y는 X 플러스 1 위다라고 하면은 P는 A, A 플러스 1 잡으면 돼요. 미수 하나로. 그래 놓고 나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에 식을 넣어봐. 아까는 식으로 줬을 때 식으로 못 풀었던 이유가 루트였지만 이번엔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풀어. 그리고 지금은 XY로 보이지만 원래는 X일 거야.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즉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답 나오는 문제예요. 뭔가 공식처럼 외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독특한 문제는 외울 수 있고 그거는 내신 대비 때 할 거야. 지금 안 할 거야. 독특한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거라서. 알았죠? 그러면 평면좌표단은 진짜 다 끝났어요. 그럼 내가 왜 이거를 안 했었냐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 왜가 아니라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냐면 정석을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유형 2번. 여기 있더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뭐야? P잖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 P라는 점. Y는 X 위에 있어요. A, 2A.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슥슥슥슥.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구하면 된다고. 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제곱할 거라 루트 안 쓰면 됩니다. 뭐예요? A-1의 제곱. 2A-1의 제곱. A-3의 제곱. 2A-2의 제곱. A에 대한 4차식이지.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꼭지점. 좌표 구할 수 있겠지. 대입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그게 다예요. 근데 뭐 위의 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정석이 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게 아니라 임의의 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라고 했다면 P는 그냥 어디? 둘의 중점 2,2분의 3 하면 끝나요. 알았죠? 있냐?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a, 0이고 저걸로 가야 되고 얘도 그냥 뭐 이상하네. 그치? 얘는 좀 이상한 문제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플이나 RPM 센에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들은 싹 다 오늘 내가 해준 거야. 어제 오늘. 연습을 한 것도 있고 연습을 좀 대충 하고 지나간 것들도 있어요. 기본적인 녀석들은. 이런 거는 어렵기는 한데 평면 좌표 단위에서는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내가 딱히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 어디야? TOT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어려운 거 알고 있지? 도형의 방정식은 그 내용이 문제가 심화 문제, 활용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가 좀 많이 있어요. TOT는 아마 좀 내용이 내 예상인데 아직 나도 문제는 안 봤는데 꽤나 어려울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서 시간 좀 충분히 주고 숙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좀 빨리 끝내려 했는데. 잠깐만, 우리 수업이 4시 반 아니야? 아, 우리 안 쉬었어? 잠깐 쉬었다 하자. 나 끝난 줄.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자, 어떤 거 볼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저거 루트 더하기 루트는 더 예시 안 들어도 되겠지.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지. 어떤 거 볼 거냐면 요거 풀어봅시다. 자, 쉬운 예시로만 들어가 줄게. A라는 점이 5,2예요. B라는 점이 1,6이에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찾아주시고 그때의 점 P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가자. 어떻게 하면 돼? P는 어떤 점이다? 다시 뭐라고? 로 둔다고? 아니죠. 임의의 점이죠. P의 좌표부터 찾을 수 있죠. 중점입니다. 맞죠? 오케이? 외워서 들어가자 그랬지? 오케이? 임의의 점일 때는. 그러면 요 답은 거리 4 더하기 4 BP의 제곱 4 더하기 4 뭐요? 16이네. 그거 끝이야 그냥.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런 거야. 그럼 왜요?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까 차원이 말한 대로 A, B로 둔 다음에 AP제곱, BP제곱 식을 쫙 써서 AB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해보면 4,4 나올 거야. 3,4. 알았죠?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가보자. A라는 점이 0,2야. B라는 점이 6,6이야.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값과 그때의 점 P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얘는 A, 0으로 먼저 잡고 얘를 풀어주는 거지. 정리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76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십시오. 왜? 뭐 아니야? 어디가? 36 72 4 됐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때 a는 3이겠지? 맞지? 축 바로 보이지? 맞죠? 예.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두 문제 구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나?
따라라따따따. 있다. 아니네. 아니야. 그 다음에 없다. 아, 이거 또 있네. 자, 그럼 이번에는 호이자. 학교 시험처럼 내줄까? O A B 임의의 점 P O P제곱 A P제곱 B P제곱 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P는 어떤 점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P는 바로 무게중심 찾아서 2,1 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볼게.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임을 보이시오. 어떻게 하면 돼? 해보세요. 문제를 바꿀게. A, B, C AP제곱, BP제곱, CP제곱 기기. 자, 증명 어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쉬워요. 점 P를 뭐라고 잡자? ABC라고 잡자. 알았죠? 자, 구하자. 뭐야? A-X1의 제곱 B-Y1의 제곱 A-X2의 제곱 A-X3의 제곱. 자, X끼리 싹 다 뭔 거예요? B는 뒤에 알아서 3개 또 붙어 있겠지. 맞지? 원래는 다 써야 되겠지만 지금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래요. 그럼 뭐야? 3A 제곱 나오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 X2, X3 나오지. 그 다음에 상수항 신경 쓰지 말자. Y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때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어디야?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의 좌표는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잖아. B도 똑같고. 알았죠? 이게 서술형에 가끔 튀어나옵니다. 지금 내가 한 것처럼 ABC의 좌표를 X1, X2, Y1, Y2, X1, X3, Y3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저 점의 좌표를 다 줍니다. 근데 증명하시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2차식의 최대최소를 이용하는 문제. 알았죠?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저 4가지 유형 다 풀어봤나? 다 푼 것 같다? 오케이. 끝났어요. 요렇게 이제 평면 좌표가 마무리됩니다. 뭐 빼고? 자취 빼고. 자취가 여기도 있나? 있다. 유형 19. 자, 자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아마 마지막 내용 될 것 같아요. 지웁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우리 수업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취 한 3번 정도 보여줬었지. 맞지? 4번인가? 평면하고 한 번, 직선하고 한 번, 원하고 한 번, 이동하고 또 한 번. 근데 이동하고 나서는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의 풀이는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고난도 문제는 자취에서도 나와요. 자, 자취의 방정식은 근데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집어넣고 정리를 해줬었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사라지면서 평면에도 조금, 직선에도 조금, 원에도 조금, 이동에도 조금씩 다 흩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정리를 잘 안 해주셔. 그래놓고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저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는 막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혼란스럽지.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가 문제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거를 나는 다시 한번 끌고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한번 설명하고 치울 거예요. 물론 요즘 교육과정은 지금 내가 정리해주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가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정리되어 있는 그 풀이가 정해져 있는 그 녀석이 안 나오는 거는 또 아니거든. 그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문제에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식을 주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주어집니다. 를 만족시키는 그런 점 피의 자취.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때 이 만족시키는 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조건이라는 얘기지. 알았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식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안 할 거예요. 뭐?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 자취를 그리는 점 말고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심화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요즘도 가르쳐 주면은 심화가 되는데 요새 잘 안 나와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풀이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즘은 세 번째 유형, 옛날에는 직관적인 유형이 굉장히 비중이 적었는데 요즘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요거까지 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해서 총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결국 이 5문제는 전부 다 얘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 요 녀석은 뭐냐면 박의 이등분선 구하기.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녀석은 다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폴로니우스 원. 요 녀석은 말 그대로 원의 방정식에서 나와요. 근데 요 두 가지는 기본적인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데 왜 따로 빼뒀냐면 문제 자체가 좀 독특해서. 자, 각의 이등분선이 독특한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어디에도 자취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다 그랬지. 문제는 자취라는 말이 없어. 그냥 두 직선을 주고 각의 이등분선을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다예요. 근데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자취처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랬어. 어떻게?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자취.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아폴로니우스 원이 독특한 이유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문제는 무조건 자취라는 말을 줘요. 근데 실제로 당신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자취처럼 푸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이걸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서술형에서 자취의 방정식의 풀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활용형, 응용형 문제가 되고 심화 문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풀다가는 하루 왼종일 풀어요. 그래서 자취를 쓰지 않고 공식처럼 풀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거리의 비가 m대n인 점의 자취라고 하면은 m대n 내분점과 m대n 외분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기. 오케이?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독특해서 두 가지를 빼놨다면 첫 번째, 그럼 기본형은 어떻게 풀으세요? 자, 풀 간다. 좌표는 뭐야 근데? 자취. 마지막에 뭐뭐뭐뭐를 그리는 도형.
뭐뭐뭐뭐 전피가 그리는 도형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전피에 대하여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자취를 그리는 점이 등장하면은 자취를 그리는 점을 반드시 x, y로 잡아주세요. 또 말 안 듣고 나는 a, b로 잡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실수합니다. 100%예요. 오케이? 내가 전교 1등들 얼마나 많이 배출해봤겠니? 걔네들도 실수를 해. 그래서 나도 x, y로 두라고 바꿔놓은 거야. 미수를 잡으라고 해. 옛날에는 가르쳤다가. 어쨌든 자취를 뭐예요? x, y로 둡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만족시키고자 하는 식을 그냥 뭐 하시면 돼요?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답이에요. 진짜 단순해. 이게 다야. 문제 바로 풀어보자. 있지. 갑니다. A, B,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두 번째, 저 푸세요. 다음. 이것도 할까? 3개 하자. 아이씨. 잘 안 보이려나? 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따로 쓰는 거예요. 응? 오늘 저거 심화도 하겠다.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풀어보세요. 3개. 봐볼래요. 여기 볼래요. 풀이할게요. 자, 보자. 일단 1번은 쉽지? 그지? 2,4, 4,1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의 자취 뭐예요?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두고 그 다음에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그대로 xy에 대해서 표현을 합시다.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바로 뭐예요?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라고 두면 되는데 거리끼리 같다라는 거는 어차피 루트 때문에 양변 제곱해야 되니까 미리 제곱할게요. 거리의 제곱이 같다. 맞죠? 그럼 뭐예요? x-2의 제곱에 y-4의 제곱은 x-4의 제곱에 y-1의 제곱과 같고 전개하면서 암산점 같이 해버릴게요. 좌변에도 x제곱 y제곱 우변에도 x제곱 y제곱 사라집니다. 1차항들만 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8x 넘어옵니다. 4x 여기는 마이너스 8y 여기는 마이너스 2y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6y 상수항 16, 16은 사라지니까 4, 1 넘어와서 3
끝. 이게 답이에요, 그냥. 원래는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동량 정리,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정리할 게 더 없지? 예를 들어서 뭐, 4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양변에 2 나누기 정도는 해야 되겠지. 어쨌든 지금 이게 끝이고요. 두 번째. 뭐야, 짝대기 왜 하나도 없어? 어쨌든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을 가지고 저 이상한 식을 만족시키는 점피의 자취. 또 점피의 자취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두고 만족해야만 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바로 뭐예요? 이거. 이건 너무나도 대놓고 그냥 조건식이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가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 3 좀 분배할게요, 그냥. x제곱 플러스 3. y 플러스 3의 제곱는 4. cp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 y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우변도 4y제곱, 저변도 3y제곱, y제곱, 4y제곱. x제곱도 똑같고. 그럼 또 똑같이 아까처럼 뭐 하면 돼? x에 대한, y에 대한 1차식들만 남는다. 그치? 1차항들만. 가자. 여기는 4x. 여기는 8x. 우변으로 넘어갈까? 4x. y. 마이너스 16y. 뭐야? 18y. 넘어와서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34y? 왜 이렇게 커? 됐죠? 계산 맞게 했지? 상수항. 와휴. 우변. 16. 좌변. 27.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여기 답이 왜 이래? 이렇게 나왔니? 오케이. 이겁니다. 쉽죠? 그냥 자취를 그린 점을 미수로 잡고 정리하면 답. 알았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 푼 사람 손. 풀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그렇지. 자, 얘는 일단 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움직이는 점. 뭐가 등장했어? 틀렸대요. 너 틀렸대. 땡 했잖아 방금. 미안해. 자, 움직이는 점 등장했지. 근데 B의 자취냐? 아니잖아. 자취는 얘의 자취잖아. 그럼 자취를 그리는 점 말고 또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지. 그래서 얘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할 거야. A, B로 잡으세요. 그러면 어디 위를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A, B에 대한 식을 구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점 P의 자취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x, y로 잡아서 반드시 xy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답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AB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너희들의 답은 빨간 거. 그럼 너희들의 답은 저 AB에 대한 식을 분명히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결국 원리는 얘거든.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했을 때 xy에 대한 식으로 구하면 답. 그럼 자취를 그리는 점을 분명히 x, y로 잡았으니 x, y로 구해야 답인데 지금은 AB에 대한 식이 나와 있다고. 그럼 재료가 필요하겠지. 어떤 재료? AB를 XY로 바꿀 재료. 오케이? 그때 문제를 잘 보면은 A와 P에 대한 조건이 P. 그냥 AP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점과 자취를 그리는 점에 조건식이 등장할 거예요. 맞아요. 조건식이 등장할 거야.
그 녀석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뭘 하러 가야 되냐면 A와 X에 관한 식을 구해야 돼. B와 Y에 관한 식을 구해야 돼.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연관성이 있거든. 그러고 나면 각각을 A는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B는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녀석이 바로 A, B를 X, Y로 바꿀 재료가 되는 거야. 이게 구조입니다. 원래 풀이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풀어보면 4,2라는 점 등장했지. 움직이는 점 등장했지.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A, B로 잡아야지. 마지막 블라블라 이게 만족해야만 한다는 얘기겠지. 점이 등장했지. 이게 X, Y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움직이는 점 등장했으니까 집어넣으세요. B는 2A 플러스 3이야. 첫 번째 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조건식만 만족하면 돼. 조건식이 뭐야?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X라고 부르겠다. P라고 부르겠다. 그럼 내분하는 점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2대1 내분이니까 2B를 더하세요. 2B를 더하세요.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뭐? 끝점, 시작점 순서로 A4. Y는요? 역시 2대1 내분점이니까 2B를 더하고 2B를 더하자.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을 뭐로 고치세요? A는의 형태로 고쳐. B는의 형태로 고치고.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 앞에 붙은 2로 나눠줍니다. B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이제 너희들은 방금 구한 이 두 개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답이야. 별거 없지? 맞죠? 근데 이것도 장황해. 그래서 또 다른 풀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푸세요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뭐? 요 유형의 문제가 이 풀이를 아예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1, 2차, 포물선 이런 것보다 직선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풀면 돼? A가 있어. 직선이 있어. 그 위를 돌아다니는 점을 B라고 부를 거야. 연결한 선분 AB가 있는데 2대1 내분점을 구하겠대. 일단 이름은 없지만 내가 P라고 잡을게요. 근데 그거는 B가 움직일 때마다 새롭게 생성돼. 그쵸? B가 또 움직여지면은 그래도 생성돼. 2대1 내분점. 그럼 여기서 P를 쭉 연결한 게 이게 자취가 되는데 그거는 바로 평행하게 됩니다. 두 삼각형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평행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y는 2x까지 찾아놓고 이제 상수항 고민하러 가면 돼. 그때 어떻게 고민할 건데요? 얘가 4,2거든? B 위에 점 아무나 찾자. 뭐 할래? 나라면 4,11을 할 것 같아. 왜? x좌표가 동일하면 내분점 찾기 쉽잖아. 맞죠? y좌표가 9만큼 변해. 100칸 움직이는 동안. 한 칸당 3. 6만큼 증가해주면 되겠지. 요 점은 4,8이에요. 그럼 4,8을 지나려면 이게 답이네. 8이 맞냐 근데? 맞네. 됐죠? 그럼 끝. 이게 다야. 어때? 겁나 길었던 풀이가 그림 한번 잘 그려봤더니 좀 1분 정도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이게 요즘의 심화 유형의 자취 문제입니다. 자취가 옛날보다 많이 쉬워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정리를 안 하시는 거야, 쌤들이.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푸세요를 이렇게 풀 때나 저렇게 풀 때는 막 애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구분하기 힘들어.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기본적인 풀이가 문제마다 풀이가 막 달라져.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좀 정리해서 항상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평면 끝났다. 평면 끝까지 다 풀어오면 돼요.